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은 유튜브 외에도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와 또 네이버 블로그 세상의 모든 고양이 블로그가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언제든지 무료로 어떤 정보든지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방광염 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또 방광염 사료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이 고양이 방광염을 주요 치료하는지 다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양이의 방광 내에 뇨를 산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물질이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고양이 방광염 치료 사료입니다. 유리나리라고 적혀있죠. 유리나리가 하부 요록이 고양이 방광염 치료 사료고요. 이 사료는 일반 사료가 아니라 처방 사료라서 치유 효과를 갖고 또 사료로 효과를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로얄 캐닌에서 나온 유리나리 사료도 괜찮고 조금 더 비싸지만 효능이 좋은 거는 힐스에서 나온 이 CD 사료, 유리나리 CD 사료가 조금 더 좋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먹으시면 되고요. 최소 한번 먹으시면 6개월 이상 먹으셔야 됩니다. 단지 조심할 점은 고양이가 방광염이라고 해서 암컷 고양이, 수컷 고양이 또 모든 고양이가 동일하지 않고 각각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료나 처방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에 메티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티온이라는 거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저희는 집에 고양이가 많고 방광염 고양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커다란 벌크 제품을 구매해서 먹이고 있고요. 이 벌크 제품을 보시면 DL 메티온이라고 되어 있고 D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합성 메티온입니다. 메티온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과하게 먹지만 않는다면 큰 부작용이 없는데 이 메티온의 역할이 고양이가 이걸 먹게 되면은 뇨가 산성이 돼서 방광 내에 있는 슬러지 결석들을 녹입니다. 대부분 수컷 고양이들, 특히 TNL한 수컷 고양이들이 방광염 걸리는 이유는 뇨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방광 내에서 슬러지나 결석이 생기고 그 슬러지 결석이 방광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이게 요도를 막아서 큰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CD 사료, 유리나리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메티오닌입니다. 메티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티온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고 이 아미노산, 그러니까 산화성을 띠는 아미노산을 먹게 되면은 뇨가 산성화돼서 고양이 방광이 알칼리 산성 수치가 6에서 6.5, 그러니까 pH 수치가 6에서 6.5를 유지해주면은 건강한 그런 뇨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pH 상태가 8, 9가 되면은 뇨가 알칼리가 돼갖고 결석이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결석이 스트로바이트고 대부분 고양이들이 갖는 결석이고요. 너무 극산성화돼서 밑으로 내려서 2, 3, 1 이렇게 된다면은 pH 수치가 낮아지면은 반대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뇨를 알칼리화 시키는 다른 물질들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메티오닌, 합성 메티오닌이지만은 좀 양이 많은 거를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먹고 있고요. 소분해서 담아놨습니다. 소분해서 담아놓고 사료에 솔솔 뿌려줍니다. 메티온을 안 먹인 경우에는 그냥 유리나리 사료를 먹이셔도 되고요. 저희는 유리나리 사료를 먹일 때는 먹이고 또 신부전이나 췌장염 등 다른 질병이 있는 고양이는 이 사료보다는 거기에 맞는 각 질병에 맞는 그런 사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료에다가 이 뇨를 산성화시키는 메티오닌을 솔솔 뿌려줍니다. 특별히 양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 뿌려주시고 증상이 심하면 좀 더 많이 뿌려주고 정상이 적을 때는 예방용으로 적절히 뿌려주시면 됩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대부분 메티온을 좀 뿌려주면은 평생 고양이 방광염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료, 메타볼릭 사료고요. 힐스에서 나온 메타볼릭 사료에다가 메티온을 뿌려갖고 고양이들한테 나눠주기로 급여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건 포타슘, 칼륨이죠. 심장에 좋은 칼륨, 요거는 마그네슘, 라이프 익스텐션에서 마그네슘인데 이 두 가지 물질은
메티오닌하고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티오닌은 아미노산을 먹으면 요가 산성화돼서 결석을 녹여주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여주면 요가 알칼리가 돼서 오히려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깁니다. 반대로 옥살 결석이 있다든지 시스틴 결석이 있는 고양이들, 암컷들이 주로 많은데, 그때는 이 칼륨과 마그네슘을 먹여줘서 너무 산성화에 있는 요를 알칼리로 살짝 높여주면은 그때는 또 그 결석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무조건 유리날이라 방광이 생겼다고 유리날 먹여서도 안 되고, 또 마그네슘이나 칼륨 먹이셔도 안 되고, 자기 고양이한테 맞는 걸 먹이셔야 됩니다. pH가 알칼리가 됐을 경우에는 메티오닌 산성화 시키는 걸 먹여주고, 너무 산성화 됐을 경우에는 알칼리로 만드는 거를 먹여줘 가지고 다시 요를 pH 6에서 6.5 사이로 만들어주면 건강한 방광 상태와 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고양이가 알칼리가 높아서 pH가 8, 9가 되는데 유리넬에서나 메티오닌 같은 산성화 등을 안 먹이고, 만약 성화도 성분에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이 알칼리성 보조제나 알칼리성 음식을 먹으면은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더 많이 생겨갖고 방광염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걸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샘플로다가 오늘 먹이는 거를 간단히 보여드려갖고 메티온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리나리 사료를 먹이시는 분은 굳이 메티오닌을 먹일 필요 없습니다. 만일 결석이 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메티온을 추가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유리나리 사료를 먹이시면 되고요. 유리나리 사료는 설명서에 보면 6개월 이상 먹이라고 되어 있고, 실은 6개월이 아니라 거의 죽을 때까지 먹여야 됩니다. 결석이 잘 생기는 고양이들은 끊으면 또 생기기 때문에 유리나리 처방식이나 아니면 유리나리 예방식이라도 꾸준히 먹여주셔야 됩니다. 메타볼릭 사료에다가 유리나리를 써서 뿌려주겠습니다. 샘플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여 마리 넘게 방광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우리가 20년 가까이 방광염만 치료해봤기 때문에 방광염에 대해서는 거의 도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리나리 사료를 먹지 못하는 경우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신분용 케이스에서는 유리나리 사료를 계속 먹이기 어려울 경우, 그거에 요를 산성화시키려고 생각해낸 게 이 메티오닌을 직접적으로 먹이자, 그렇게 생각해낸 거고요. 먹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메티오닌을 소량 덜어냈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냥 살살 뿌려줍니다. 예방용은 평소 괜찮은 예방용은 살살 뿌려주고, 좀 더 결석이 있다든지 방광염 치료할 때는 양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점은 요 스틱으로다가 이 먹이면서 pH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는지, 즉 6에서 6.5 사이를 유지해주는지 확인하면서 먹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수컷 고양이들은 메티온을 먹여주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실은 작년에 스트로바이트 결석과 정반대, 그러니까 뇨가 너무 산성화됐기 때문에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암컷이겠죠, 당연히. 수컷 같으면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겼을 텐데요. 그 고양이한테는 저희가 칼슘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비타민 K2를 일주일에 3번 먹이고요. 한 번 먹였으니까 3개더라고요. 하나를 100ml짜리 한 캡슐 하나를 주 3회 정도 먹입니다. 예방용은 1개 정도면 주 한 캡슐 하나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양을 늘렸고요. 포타슘을 먹여서 요를 알칼리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예방해주고, 역시 마그네슘도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예방해주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체내에 칼슘이 많다면 마그네슘을 넣어주면은 같이 흡수도 좋고 서로 기량작용을 해갖고 도움이 되고요. 또 칼슘이 많으면 체내에 고양이가
혈압도 높아지고 심부전, 심장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 마그네슘이 좋은 마그네슘을 쓰면은 고양이 심장 질환에 하트, 콩팥 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은 많지 않지만 사람용인데 살살 뿌려줍니다. 마그네슘 싸구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킬레이트화된 좋은 마그네슘 쓰셔야 됩니다. 저희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강아지도 같이 먹여주는 마그네슘이고요. 칼륨은 하루에 한 번씩 먹여줍니다.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먹여주시는 게 pH를 알칼리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정반대의 성분을 먹이는 걸 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티오닌과 정반대의 결석을 가진 고양이, 암컷 고양이한테는 이 칼륨과 마그네슘을 먹여주고 체내에 칼슘을 제어해서 칼슘 결석이 생기는 걸 방어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다른 고양이들은 요를 산성화시켜 갖고 옥살레이트 결석을 막아줍니다. 밑에 진달래가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광결석으로 돈백 만원 깨먹은 고양이 진달래고요. 옆에 분홍인데 분홍이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홍이는 잡아다가 다른 쪽으로 보내고요. 지금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서 요를 알칼화 시키는 거는 암컷 고양이 진달래한테 먹여주는 거고요. 다시 슈슈는 메티오닌을 솔솔 뿌려준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또 옆에는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나도 암컷이기 때문에 고양이 아나는 요도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방광염이 너무 심하고 결석이 슬러지가 많아서 체외 배출이 안 되고 유척이 됐기 때문에 100만 원 넘게 들어서 요도로 조영술까지 한 고양이입니다. 중간에 잠시 막갈 이용해서 오늘 포칭해 깔때기 쓴 고양이는 올해 10살 수컷 고양이 곰달래 6kg짜리입니다. 깔때기 쓰고 있는 이유는 요도로 조영술을 전문주의하고 지금 일주일째 집에서 유영하고 있고 조만간 깔때기 풀고 상처 부위는 발사할 예정입니다. 10년 넘게 방광염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사료를 좀 이것저것 마구 먹었더니 결석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요도 성형술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이렇게 고양이들을, 특히 수컷 고양이들은 체질적으로 슬러지나 결석이 잘 생기거나 또 요도가 작은 고양이들은 이렇게 부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관리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넘게 11년 잘 관리하다가 몇 달 다른 사료 좀 먹였다가 DL 메티오는 그때는 안 먹였거든요. 이것저것 먹이다 보니까 갑자기 결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갖고 돈 100만 원 넘게 잡아먹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깔때기 씌워놨다가 아주 불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남은 생에는 방광염은 아주 문제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린사로 중간에 가격이 비싸다고 또는 뭐 먹어서 나쁘지 않나 싶어서 중간에 끊었다가는 이렇게 작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몸목이니까 잘 판단하셔갖고 꾸준히 먹을 때 먹으셔야 되고 유린사를 먹지 못할 때는 이렇게 요를 산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 메티오닌을 먹여도 되고 또 메티온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질들이 요를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같이 먹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깔때기 쓴 고양이는 따로 있다가 캔을 먹여줘야 됩니다. 사료 잘 안 먹습니다. 지금 열받아갖고. 원래 식충이었는데 깔때기 씌웠다고 지금 태어나서 처음 밥투정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삐도 수컷이기 때문에 DL 메티오닌 소량 뿌려줘서 결석을 예방해주고 있고요. 피터, 15살 된 우리 피터도 역시 수컷이고 방광염 결석을 예방해주고 DL 메티오는 살살 뿌려주는 사료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고양이들 더 많지만 오늘 샘플로다가 DL 메티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사료로다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로얄 캐닌의 유리나르 사료나 힐스 CD 사료 유리나르를 먹이시는 분은 굳이 DL 메티오는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료는 거의 죽을 때까지 먹여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면
쉽게 생기는 애들, 결석 슬러지가 쉽게 생기는 애들은 또 생기기 때문에 이 메티오닌 산성 성분이 뇨를 산성화시켜갖고 방광내에 있는 불순물들, 슬러지와 결석을 없애줍니다. 슬러지가 점점 오래 쌓이면 결석이 되고 결석이 점점 커지면은 방광병을 자극해서 상처를 입히고 요도를 막기 때문에 방광 내 슬러지와 결석을 없애주는 게 요를 산성화시키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메티오닌은 좋은 점은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 같은 거 유지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이 먹여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먹으시면 되고요. 사료가 기호성이 좋은지 힐스의 메타볼릭 사료에다가 메티오닌을 뿌려갖고 자가 유리나사를 만든 겁니다. 반면 진달래는 정반대 사료를 먹고 있는 거죠. 같은 메타볼릭 사료에 칼륨하고 마그네슘을 뿌려가지고 메티오닌의 반대 성분을 만드는 그런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방지 사료입니다. 자, 이렇게 메티오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메티오닌은 맛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게 무맛입니다. 쓰거나 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뿌려주면은 열에 9마리는 다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이고요. 또 아미노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과잉됐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체내에 황을 공급해주고 글루토치온을 넣어서 간에 좋고 간 해독에 좋기 때문에 메티오닌은 닭고기나 각종 채소,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 하나의 아미노산입니다. 예삐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서 고양이, 특히 수컷 고양이 방광염 예방과 치료를 위하는 유리나래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인 메티오닌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용법을 알아봤으니까 참고하셔갖고 이렇게 집에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들어오셔갖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고양이 맛을 한번 불러보고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